현대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존재의 깊은 층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며 때로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의 사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현실의 관념, 특히 육체적 죽음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익숙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놀라운 사실들, 그리고 죽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접촉을 시도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난 죽은 이들이 종종 어떤 방식으로든 다가와 중요한 정보를 전하거나 최소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생전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 혹은 자신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경우, 예를 들어 살해되었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 그런 믿음은 더욱 강했습니다. 하지만 유물론자들, 물질주의자들은 이런 사례를 늘 상상이나 환상 혹은 착각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1959년 봄, 이 오래된 믿음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과학적 근거를 얻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이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진지하게 연구하게 만들었고 연구자들조차 처음에는 발표하기를 두려워할 만큼 충격적인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1959년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소리 녹음을 전문적으로 하던 스웨덴의 화가 프리드리히 위르겐소는 새 녹음을 하기 위해 녹음기를 들고 교외로 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작업처럼 보였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녹음을 재생한 순간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녹음에는 그 장소에서는 절대 들릴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위르겐소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재생 속도를 바꿔가며 여러 번 녹음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새소리 사이로 이런 불안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프리드,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조심해. 그들은 너를 지켜보고 있다. 테이프 레코더를 다시 점검한 위르겐소는 기기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녹음 속 목소리를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뜻밖의 저편에서 온 메시지는 위르겐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새 녹음을 정기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고 여러 언어로 된 더 많은 메시지들을 받아냈습니다. 다행히 그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폴리글로타 언어 구사자이었기에 그중 상당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에스토니아어,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그 외 여러 언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명확하게 일관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위르겐소는 처음에는 이 현상을 단순한 라디오 간섭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설은 곧 무너졌습니다. 그는 방송 신호가 절대 닿을 수 없는 완전히 외딴 지역에서 녹음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이로써 그는 현대 장비가 인간의 청각으로는 들을 수 없는 우주로부터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허구라 여겨졌던 사후세계의 목소리가 이제 사실로 확인된 셈이 되었죠. 인류는 이렇게 죽음의 본질, 그리고 과연 죽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는가? 라는 질문에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낸 메시지들은 공통적으로 짧았는데 이는 아마도 저편의 존재들이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 혹은 짧은 문장조차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 실험 끝에 1964년 프리드리히 위르겐소는 우주의 목소리라는 책을 출간하며 자신의 발견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후계자 중 한 명이 라트비아의 작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K.L.룽의 제자였던 콘스탄틴 라이베였습니다. 그의 초기 시도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녹음기에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라. 그 후 그는 위르겐손의 방식을 활용해 무려 수천 개의 메시지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고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고 말했으며 때로는 라이베에게 직접 말을 걸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면서도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문장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는 것은 당신들이고 살아있는 쪽은 우리다. 당신은 수많은 죽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죽은 자는 살아있다. 콘스탄틴, 이곳에는 죽음이 없다. 죽음이 있는 곳은 너희 세계다. 그는 또한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생전에 어머니만이 불렀던 그의 어린 시절, 이름을 정확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라이베에게 이 현상이 진짜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 성과에 힘입어 라이베는 사후 세계의 목소리 현상을 다룬 브레이크스루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책에는 실제 녹음 중 극히 일부만 실렸지만 그 양은 무려 27, 0개의 음성 메시지에 달했습니다. 이 책은 위르겐손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현상에 대한 기존 관점을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계 구성원들이 그 녹음의 진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녹음에 실제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많은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그것이 우연히 잡힌 라디오 파장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의심을 없애기 위해 라이베는 죽기 직전 다시 한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실험은 어떤 우연적이거나 의도적인 전자기파의 유입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녹음은 3개의 서로 다른 장치에서 동시에 이루어졌고 라이베 본인은 장비에 손대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18분 동안 테이프에는 아무 소리도 기록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참관자들은 이미 실험이 실패했으며 라이베가 사기꾼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를 재생한 순간 녹음 안에는 사망한 사람들로부터 온 수십 개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을 휩쓴 충격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던 죽은 자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후 진행된 추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기만 켜둔 채 사람이 없는 빈 방에서 실험할 경우 메시지는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자기 테이프가 실제 사후 세계의 목소리가 아니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포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훨씬 단순했습니다. 사람 자체가 미세한 에너지의 일종의 전도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없으면 저편에서 오는 신호가 전송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사후 세계의 목소리를 수신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파수가 188.85kHz임을 밝혀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이 현상에 처음 주목한 연구자의 이름을 따 위르겐손 주파수라고 불립니다. 주목할 점은 프리드리히 위르겐손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사후세계 음성 현상의 연구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했고 언젠가 인류가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저편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그의 이 예언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편 콘스탄틴 라이베는 수많은 개인 실험 끝에 또 다른 저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죽음을 넘어 생존할 수 있는가? 라는 책으로 이 역시 사후 세계와의 접촉을 다룬 작품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책은 초자연 연구 분야의 고전으로 평가받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실과 결론들은 죽음이라는 수수께끼의 실제 실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라이베는 저서 외에도 방대한 양의 테이프 녹음과 기록 문서를 남겼습니다. 이 중 일부는 영국의 특별 보관소로 옮겨졌고 나머지는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어 방문자들이 직접 보고 심지어 녹음 내용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녹음에서 들리는 소리는 누구도 무감각하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사후세계에 보이지 않는 숨결이 담겨 있으며 이는 가장 강한 회의론자조차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니콜라 테슬라 역시 죽은 자와의 소통이라는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발명가는 결코 쉽게 속아 넘어가거나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사실에만 기반한 합리주의적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성격, 특성, 의식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존재로 전이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사후 세계를 너무나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죽은 이들의 영혼과 접촉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하려고 직접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를 연구한 전기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테이프 레코더와 유사한 장치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사망한 이들과 소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모든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 즉 지상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열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저편 세계에서 전해진 메시지 현상을 연구하며 죽음이라는 미스터리를 조금씩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탐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